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서 17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2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90페이지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중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V형 맞대기 용접의 단면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1번 항목과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이 각각 어떤 것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의 경우에는 이것을 홈각도라고 주로 부릅니다. 홈각도 또는 영어로는 그루브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용접 기능사에서는 60도에서 7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에요. 그래서 1번은 홈각도가 맞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개선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루트면이죠. 루트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공을 해주는 것을 루트면 가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루트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루트 간격 맞습니다. 루트 간격 맞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답이고요. 4번의 경우에는 요 면을 얘기하는데 요 면은 개선면이라고 하죠. 루트면이 아니라 이것은 홈각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많이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홈각도, 2번은 루트면, 3번은 루트 간격, 4번의 경우에는 개선면이라고 한다 라고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빔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일단 전자빔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전자빔 용접하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진공에서 이루어지는 용접이고 상당히 열의 집중성이 좋은 성이 매우 큰 용접이다. 자, 진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산화가 심한 재질도 용접이 가능하다. 자,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활성 재료도 용이하게 용접이 된다. 자, 활성 재료라 함은 좀 다른 금속과 다른 또 물질과 잘 반응하는 재료를 활성 재료라고 주로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활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래도 산소나 질소나 뭐 기타 등등 불순물들이 있다 보면 이 활성 재료하고 많이 반응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전자빔 용접 같은 경우에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진공 챔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자빔을 한 곳에 쏴서 용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 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답이고요. 자, 2번입니다. 불순가스에 의한 오염이 적고 높은 순도의 용접이 가능하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1번과 비슷하죠. 용접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진공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습니다. 자, 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별로 없겠죠. 나쁜 가스에 의해서. 따라서 높은 순도의 용접이 가능하겠죠. 자, 맞습니다. 3번입니다. 정밀 용접이 가능하다. 자, 진공인데다가 전자빔으로 아주 미세한 부분을 집중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정밀 용접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고요. 4번. 용접부에 열 영향부 및 변형이 크고 설비 비용이 적게 든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변형이 크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된다. 그러면 변형이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알아야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위에서 열 집중성이 크다고 했죠. 한 곳에 무엇이 열이 집중되는 집중력이 세다. 그렇다는 것은 모재가 열을 받았을 때 용접을 위해서 열을 받았을 때 한 곳만 집중해서 열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크지 않다가 맞고요. 자, 전자빔이라는 거. 전자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장비도 비싸겠지만
요 진공을 만드는 챔버 자체도 상당히 고가의 장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비를 갖추는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든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전자빔 같은 경우에는 진공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열이 한 곳에 굉장히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정밀한 용접이 가능하고 또한 변형이 작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으로는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속 재료를 융접, 압접, 납땜으로 열이나 압력 등을 작용하여 서로 접합하는 방법은, 이게 뭐죠? 자, 여기 뒤에 옆에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죠? 자, 융접, 압접, 납땜 모두 다 금속의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접합을 하는 방식이죠. 금속의 성질을 이용해서 금속이 녹고 그게 서로의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고 접합이 되는 것들,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 바로 야금이라는 접합 방법입니다. 야금의 야자는 풀무 야자라는 한자어를 쓰고요. 금자는 쇠금자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풀무라는 게 뭐냐면 불을 이제 강하게 만들 때 지펴주는 약간 바람개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무질을 하면 불꽃이 더 세져가지고 대장간에 같은데 보면은 그 풀무질을 하는 것을 아마 전통 방식으로 풀무질을 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말이 야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융접, 압접, 납땜은 야금적 접합법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야금적 접합법과 상충되는 것을 기계적 접합법이라고 하고, 기계적 접합법에는 나사라 하면 이제 볼트, 너트, 그리고 리벳, 이런 것들이 기계적 접합법입니다. 이것은 금속의 성질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기계적인 성질에 의해서 접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야금적 접합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다음 중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이 나왔는데요. 자, 선생님이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제로. 자, 원래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24316이라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저수소계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24301 일미나이트계라는 용접봉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고셀룰로스계 용접봉도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의 특징을 좀 같이 보면서 1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비드 표면이 양호하고 용입이 낮다. 고셀룰로스계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가스 발생식 용접봉입니다. 가스 발생식 용접봉입니다. 고셀룰로스계 같은 경우에는 슬래그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스 발생식이라는 건 뭐냐면 용접봉이 보통 피복제가 있고 그 안에 심선이 있는데, 자, 피복제가 녹으면서 우리가 가스가 발생을 해서 용접부를 보호해주는 방식이 바로 가스 발생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용접봉에 비해서는 보호되는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비드 표면이 양호한 것은 좀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 용입은 좀 깊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도 보겠습니다. 슬래그가 적다. 자, 아까 가스 발생식이라고 했죠? 자, 물론 이제 가스 발생식이라고 할지라도 용접을 하다 보면은 원래 있던 불순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슬래그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그가 적어, 조운이 아니라 여기는 좀 못합니다. 이것은 좀 수정을 해주세요. 자, 조운이 아니라 좁은 홈의 용접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환원성 분위기로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이 좋다. 환원성 아크 분위기. 자, 환원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용접을 할 때 아크가 발생하죠. 여기가 이제 용접처럼 녹는다면 이 주변의 분위기가 환원성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뭐 이런 뭐 다른 불순물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반응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환원성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이제 반대가 바로 뭐냐면 산성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혹시라도 이게 산성 분위기로 나왔다면 틀린 오답이 되겠지만 실제로 환원성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답지입니다. 그래서 환원성과 산성은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원성은 좀 상대적으로 금속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이라면 산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속 입장에서는 좀 나쁜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셀룰로즈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약 20%에서 30% 정도 포함되어 있다. 자, 고셀룰로즈계 용접봉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4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요게 우리 고셀룰로즈계 용접봉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더 피복제의 종류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피복제가 나오면 고라고 반드시 쓰시고, 일은 일미나이트계, 라임 티타니아계, 고셀룰로즈계, 고산화 티탄계. 요 순서대로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일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01, 라임 티타니아는 03, 셀룰로즈는 11, 고산화 티탄은 13이라는 피복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쓰고 있는 저수소계 같은 경우에는 16이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숫자를 붙여가지고 24301, 24303, 24311, 24313, 2431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접봉을 이름을 붙입니다. 기호를 붙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일미나이트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일미나이트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셀룰로즈계도 요즘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고산화 티탄계 자주 나옵니다. 저수소계 자주 나오고요. 라임 티타니아는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도 일라고고 요거 꼭 외워두시고요. 일라고고 꼭 외워두시고, 저수소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셀룰로즈계고, 요것은 가스 발생식이다 라고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 3이 반복되는 형태. 자,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세요.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대기 저항 용접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맞대기 저항 용접.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와 재료를 서로 맞대어 놓고 그 사이를 용접하는 것을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저항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그림을 좀 지어 볼게요. 자, 저항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것을 저항 용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항 용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대기 용접과 겹치기 용접이 있습니다. 자, 겹치기의 대표적인 용접들이 점용접이나 심용접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프로젝션 용접도 있고요. 자, 맞대기 용접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용접. 플래시를 일으켜 가지고 용접에 이용하는 게 플래시 용접이고요. 그다음에 업셋 용접. 업셋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용접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약간 압력을 주고 그 사이에 저항열로 열을 만들어서, 자,
서로를 압력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이에서 저항열을 주고 양쪽으로는 압력을 줘서 용접을 하는 게 업셋 용접입니다. 플래시 용접하고 유사한데 이 가운데서 플래시를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업셋 그냥 저항열을 이용해서 꾹 눌러서 용접을 할 것이냐 그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자, 겹치기 용접에는 대표적으로 점용접 그리고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플래시 용접은 맞대기 용접이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업셋 용접 맞고요. 방전 충격 용접이라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도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방전 충격 용접이라고 해서 축적된 전기 에너지를 용접부에 공급하여 순간적인 방전으로 용접부를 가열해서 압력을 줘서 용접하는 맞대기 저항 용접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퍼커션 용접이라고 해요. 퍼커션 용접. 여기 방전 충격 용접이라고 해서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대부분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퍼커션 용접. 퍼커션 용접이 방전 충격 용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맞대기 저항 용접 맞고요. 그리고 자, 프로젝션 용접. 프로젝션 용접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돌기를 자, 모재에 만들고 이 돌기가 있는 부분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약간의 가압이 들어가면 이것이 두 개가 겹쳐져서 용접이 되는 그것이 바로 프로젝션 용접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용접 같은 경우에는 겹치기 용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맞대기 저항 용접이 아닌 것은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젝션 용접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보건기출문제 21번에서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